전 국민의 공공임대주택화, 전 국민의 월세화를 지금의 정치인들은 원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는 사실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제 방송에 이어서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기준 금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얘기했던 디딤돌 대출과 그리고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서 정부, 그리고 야당, 그리고 한국은행도 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가계부채 축소와 그리고 정부 정책금융에 대한 정책자금 축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풍선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모두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전세 잠삼대청이라는 곳에 지역을 묶어서 강남의 아성을 뛰어넘는 서초라는 곳을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대치동보다 서초의 반포동이 앞서버리는 그런 역전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좀 끼어 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반사이익을 얻었던 그런 지역들에 지금 어느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제는 잠삼대청 압류목성만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약 서울의 4분의 1 정도의 면적으로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구로 전체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풍선 효과라는 것이 과연 어디로 튈까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과 그 외의 지역은 어느 정도의 갭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잠삼대청을 묶어놨을 때 대치동이나 그리고 뭐 삼성동, 그리고 송파 잠실동이 오르지 못했을 때 올랐던 그런 집값들을 이제는 잠삼대청에 묶여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모두 다 묶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면서 풍선 효과가 발생했던 그런 대표적인 지역인 반포 지역이나 한남동 같은 지역들의 집값이 조금 하락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자기들만 묶여 있으면서 그 반대급부적으로 조금 손해를 봤던 잠삼대청의 집값이 어느 정도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진 않겠지만 반포나 한남동 같은 지역과 하락세이든 상승세이든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을 때 어느 정도 잠시나마라도 거래가 주춤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거의 완전 매매가 급매 아니고서는 완전 올스톱 된 것과 다름없이 서초, 강남, 송파, 용산 그 외의 지역들도 지금 아무래도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조금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이 규제가 좀 더 강력하게 되는 쪽으로 정책 방향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대급부적으로 월세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강동 올림파크 포레온과 반포의 지금 메이플자이에 지금 입주장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월세의 비중이 약 4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전에는 80% 정도가 전세의 비중이었는데 지금은 월세의 비중이 60%를 넘었죠. 근데 아파트의 지금 입주장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서울의 아파트보단 빌라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월세가 많은지 전세가 많은지는 확인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는 월세의 비중이 약 40% 정도의 비율로 상당히 높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전세가 사라지면 사실 집값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매매로, 그러니까 전세로 나와야 될 집이 매매로 돌아가면서
집을 살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실 분들이 집을 사시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무조건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드시 월세나 전세로 가셔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월세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 임대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있는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전세와 월세는 필요한데, 이 전세에 대한 공급이 대출 규제라던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세라는 그런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다. 빈집이 생길 수 있는 것과는 반대급부적으로 전세에 대한 경쟁률은 조금 더 세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집을 살 수 있는 여유는 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집을 여기다 사고 싶지 않아. 또는 나는 지금 집을 살 수가 없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요. 전세를 살 수밖에 없고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집을 빈집들이 많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세, 월세로의 공급으로 전환되거나 그냥 반드시 매매로 전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전세의 물량이 줄어든다면 전세가에 대한 상승, 그리고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가에 대한 상승도 함께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1:1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전세나 월세에 사시던 분들이 집을 사면 되니까 전세 하나 늘고 매매 하나 주는 거 아니냐, 또는 그 반대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반드시 전세에서 전세로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꼭 서울에 100명, 경기도에 100명, 인천에 100명 이렇게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거주하는 인원의 차등이 있고 선호하는 지역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분명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매매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논리고, 그리고 가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자녀분이 분가를 하시면서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집이 한 집에서 한 가족의 두 가구로 나눠지면서 집을 두 채를 보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구 수의 증가 때문에라도, 그게 근데 전세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매매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월세로 들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세의 수요, 어떤 분들은 돈을 모아서 목돈을, 전세를 살면서 목돈을 모아서 매매로 갈아타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월세를 사시면서 목돈을 모으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세를 규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매매로 돌아설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전세를 사셔야 되는 분들, 월세를 사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매매로 가실 수 있는 분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월세에 대한 상승, 그리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전 국민의 공공임대주택화, 전 국민의 월세화를 지금의 정치인들은 원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는 사실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간단하게 전세대출 규제, 특히나 정책자금 대출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 사견을 주저리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의견들, 많은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담백한 경제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